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당국이 해외 드라마 방영의 규제 완화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콘텐츠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관신문과 재련사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방송 인터넷 감독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이 TV 대형 화면 콘텐츠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라디오와 TV 영상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수한 해외 프로그램의 도입 및 방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 법규의 제도 정비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우수한 쇼폼 드라마의 TV 진출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내에서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차단된 가운데도 오징어 게임과 폭삭소가 수다 등 한국 드라마가 음지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공식 수입을 통해 진출한다면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사마넥터스와 아센디오가 상한가를 펜엔터테인먼트가 25.94%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원전 관련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및 기술 사용료 등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전해지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합의문은 한수원과 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한 기당 1억 7,500만 달러,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선 서방 국가의 입장에서 원전이 공급 부족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원자력은 에너지 산업이면서 소수의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방산 산업이라며 이미 다자간 개별 협정에서 한국은 원전 수출 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불가피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웨스팅하우스에게 너무 많은 몫을 내줬다는 비판을 들으며 한국전력은 5.32% 하락한 37,350원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도 모두 8%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 종합게임쇼 게임스컵 2025의 개막을 앞두고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주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펄어비스의 야심작 붉은 사막이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게임스컵에서 무려 4개 부문의 수상 후보에 오르며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게임스컵 주최 측에 따르면 붉은 사막은 최고의 비주얼, 최다 에픽, 최고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과 최고의 엑스박스 게임 등 총 4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펄어비스는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붉은 사막을 출품하며 이번 전시회를 본격적인 론칭 전에 시연 무대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차기작 펍지, 블라인드 스팟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넷마블은 개막 전야제 행사에 7개의 대제, 오리진 트레일러를 출품하고 카카오 게임즈와 NC소프트도 개발 중인 신작을 시연하거나 신작 라인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펄어비스의 주가는 7.8% 상승한 31,800원에 크래프톤과 넷마블도 각각 4.79%와 3.23%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용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기업 내 격차를 해소하고 불법 파업 같은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동반 성장하는 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또 국내에서도 노이즈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거래 대금이 축소되고 있는 움직임들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간 시장을 지탱해왔던 조선주들도 오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받아갔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우하향 추세를 그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한 차례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오늘 추심이 위축됐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5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790선을 결국은 지지내지 못하면서 78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시장 하방 압력을 더욱 받아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들은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880억 원, 기관의 경우에는 2,5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6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담아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죠. 정상회담 마무리가 됐고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이어가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이 3자 회담에서는 영토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요구했고요.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양도해라라는 이야기들을 내놨기 때문에 영토 문제가 첨예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관련 소식들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 시장에서는 4년간 이어온 이 전쟁, 그래도 마무리로 좀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는 전반적으로 인프라들이 많이 훼손된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내 수력과 화력 발전소가 사용이 불가하고요. 또 철도, 항만, 도로 등이 러시아 공격으로 인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또 주택 재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제는 지을 게 좀 넘쳐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삼성증권 측에서도 관련해서 수혜 종목들을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선 건설의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를 좀 꼽았고요. 철도와 원전의 경우에는 현대로템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시했습니다. 또 변압기와 농기계 관련해서는 대동과 LS 일렉트릭을 꼽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재건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 오늘 대부분 음봉으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또 이 상승폭도 축소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좀 종목들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살펴보시면요. SY스틸텍의 경우에는 5%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SG는 1.7%, HD현대건설기계도 1.2%, 대동과 전진건설로봇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가 상황을 봤을 때 기대보다 또 이야기가 나온 것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저희 마켓업에서 이어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의 이슈가 정말 컸죠. 원전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전주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도 투심이 좀 악화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 글로벌 합의문인데요.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선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하나를 수출을 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자재 구입 비용으로 9천억 원, 또 기술 사용료, 그러니까 로열티라고 하는 부분을 2,400억 원 지불하게 되는데요. SMR 수출에 관련해서도 좀 조항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 SMR 수출 전에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는지는 그런 여부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력 검증 과정을 거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1번과 2번에 대한 조항이 50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이런 소식들이 나온 이후에 시장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그러니까 체코 원전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계약들을 이전 정부에서 진행을 한 건데 이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총 사업비는 26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 기당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2,400억 원이죠. 그러니까 총 2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면 4,800억 원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26조 원,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했을 때 1.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웨스팅하우스가 이 한수원을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죠. 이분이 계속해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한수원의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좀 해소하면서 이런 계약들을 맺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7월에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앞에서는 믿지는 장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노이즈가 제거됐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오늘의 낙폭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랑 같이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오늘 확인해 보시면요.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오늘 3.7%대 하락세 보여줬고요. 한국전력 5%대 빠졌습니다. 우진과 한전기술 각각 6%, 8%대 하락세,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점차 더 키워가면서 오늘 결국에는 8.6%대까지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많이 원전 관련해서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크게 출혈된 모습인데요. 과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 봐야 될지 저희랑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에 전략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투심이 너무 위축됐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조방원이라고 해서 상반기를 이끌었던 조선, 방산, 원전 이 세 개 섹터에서 모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체질 뭔가 느낌으로는 이 시장이 더 크게 폭락을 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시장에 워낙 이 주도했던 섹터에서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들도 많이 좀 당황을 해서 장 후반에는 막판에 투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럴 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2차전지나 이런 쪽에서는 빨간불을 켜면서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달라진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 포트폴리오 내에 하반기를 주도할 그런 섹터를 담아둬야 될 그런 그 교체의 타이밍입니다. 네, 상반기 주도주라고 했던 조선과 방산, 원전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포트폴리오 확실히 좀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 좀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4년 전쟁 끝낼까? 전후 복구 기대의 건설주, 인프라주 주목.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기대감을 모아갔는데요. 다만 종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이제는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 지난 한 1년, 2년 동안 뭐 때가 되면 꼭 찾아오는 뉴스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전쟁이 3년이 지나서 이제 4년 차를 접어들면서 유럽인들도 많이 지쳤고 러시아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 한국식 우리 한국이 이제 휴전을 한 게 대표적으로 그냥 어느 한 순간 어느 날짜에 정해서 그냥 전쟁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휴전 상태가 지금 7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나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중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로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뭐 아시아 그러니까 동유럽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주고 미국도 여기에 투자해주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주는 그런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하청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재건 사업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공부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래도 기대감 계속 유효한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과 SG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대동 같은 경우 이미 우크라이나 진출을 해 있고요. 또 SG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같이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과 SG 각각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각 좀 어떤 포인트에서 진출을 해 있는 걸까요? 네, 그 대동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농기계 업체 중에 한 곳이고 나름대로 이 농기계를 북미 지역에 특히나 이제 중소형이랄까요? 중소형 트랙터를 많이 팔아서 이것 때문에 꽤 수익도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번 상반기에는 좀 실적이 좀 꺾이긴 했지만 그런데 이런 회사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예전부터 소문이 나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와중에도 이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을 통해서 300억 규모의 트랙터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농업대학의 국립대학인데요. 여기에다가 교보제로 이 대동의 농기계를 무상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대동의 농기계를 갖고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동의 농기계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했죠. 이거는 전후 이후에 이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그 밀농사 지대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된 농작물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양 때문에도 그 당장 우크라이나는 농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재건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농업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이 대동이 수익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SG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 때 그 키이우 수도입니다. 수도에다가 법인을 내서 이 우크라이나 이 도로 아스콘이라고 그러는데 도로 아스팔트 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한 지자체와 손을 잡고 실제 도로를 깔아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내수 이제 도로 이 공사나 이런 것 포장 공사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SG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해외 진출해서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데 진출해서 이미 성과를 냈고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이우의 지자체하고도 한번 일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 키이우 수도에다가 법인을 내고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친환경 아스팔트 소재를 개발을 해서 그걸 갖고 또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면 때문에도 우크라이나의 실제 재건 사업에 뛰어들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번에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대동과 SG 계속 우크라이나에 이미 좀 진출을 해 있는 부분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뭘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엔 SG죠. SG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행해 놓은 그 전환사채가 1,500원대 초반에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주가가 2,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한 1,500원까지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2,000원부터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더더욱 당겨야 될 시기이죠. 그리고 상반기 때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신호로 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실제로 이제 이번 일주일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주일 사이에 이 트럼프가 말 그대로 푸틴과 이 제렌스키 사이에서 확실하게 양쪽을 잘 설득을 해서 이 휴전 협상을 이끌어낸다면 곧바로 재건주에 대한 시장 내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의 재건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도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꽤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실적은 주가를 밀어올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SG 같은 경우는 확실한 사업의 실체를 갖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SG로 꼽아주셨고요. 관련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되는 부분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폭을 축소를 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 저가 매수 기회일까? 네, 오늘 가져와 주신 두 번째 이슈는 원전입니다. 원전주들 오늘 너무 급락이 나와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어제 이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원전주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 시장 내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계약을 맺은 게 우리 국익에 반하는 그리고 실제로 50년이라는 기간 때문에도 더더욱 수익이 나기 어려운 그 말 뜻은 한국형 원전의 수주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현재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그 한수원이 계약한 조건대로 우리가 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경우에는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챙겨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그런 한심한 보도는 좀 접어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고발을 하고 이 관련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약을 맺은 이 고위 관료들은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원전주들이 올 상반기에 오른 걸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락은 그동안 그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때 그 누군가 뺨을 좀 때려줬으면 했는데 그런 뺨 때려주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요번 조정은 길게 가면 좀 뭐 길게 본다도 한두 달 정도 갈 수도 있겠고 영향이 꽤 오래 갈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한 121선까지는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120선을 단기간에 간다면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관련된 업체들, 이쪽 업체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반드시 V자 반등이 나오던 게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증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그 하락의 밑바닥을 탐색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조정이 121선까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지지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V자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종목들은 또 어떻게 챙겨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가져와 주셨습니다.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고요. 현대건설도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사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참 기대감도 많이 모아갔었고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 오늘 그만큼 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그만큼 많이 오른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탈원전 정책을 피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력 사업이 원래 원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전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 외에 가스터빈 발전이나 그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그 뭐랄까요 풍력 발전 이런 사업들도 신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이 원전을 해체하는 사업 여기에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신규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새로운 수익원에서 수익을 내고는 특히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형 원전을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투자자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때 차익 실현하기 위한 핑계로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두려움에 빠져서 올 장 막판에 투매가 나왔는데요. 그 투매가 어느 점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조정 좀 진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원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원전을 건설해 온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원전 건설의 이 네임밸류가 꽤 높은 그런 건설사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원전 그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한 300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현대건설이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국의 원전 건설업체들이 거의 많은 업체들이 이 현대건설과 어떤 그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현대건설은 미국에서 지금 원전 폐로 그리고 또 원전의 해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현대건설은 이 원전 해체에서도 이름값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현대건설이 여러분들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이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덜 빠진 것들은 그것 외에도 현대건설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이런 원전 관련주들을 보시고 일단 121선까지 하락한다고 보시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역시나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이 다른 무엇보다도 원전 르네상스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이거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도 미국
그 설계회사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원전 쪽에서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큰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원전주 관련해서 애프터픽은 현대건설로 꼽아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참 투심이 위축됐다라는 느낌 드실 것 같고요. 그만큼 작은 재료에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8월 이제 하반기에도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6%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권 움직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 0.9%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도 오늘 현대차를 중심으로 매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도 조정 흐름 나오면서 3%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하마리서치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지만 펩트론의 경우에는 8% 가까운 큰 조정이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김태현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원전주가 논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력, 한수원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치도록 한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기당 물품, 용역 구매와 기술 사용료 부과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코바니 사업에서 약 10년에 걸친 연료 공급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일각은 로열티와 일감 배분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고, 다른 일각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기 정리해 수출 리스크를 줄인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전 프로젝트 특성상 전 공정을 한국 기업이 단독 수행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K-드라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K 컨텐츠주의 대표 종목인 K-드라마 이런 종목들이 좀 세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반기가 되면 한알령이 해제되면서 이 K-드라마나 K 컨텐츠들이 많이 잘 나갈 것 같은데 왜 못 움직이지 하던 의문을 갖고 있던 투자자분들에게 기분 좋은 희소식을 가져준 것 같습니다. 지금 K-드라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OTT를 통해서 전 세계 안방 시청자들에게 이 K-드라마가 이 자막과 함께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동안 이 자막으로 무슨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거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이 드라마들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막에 익숙해지면서 외국인 시청자들도 이 한국의 K-드라마 같은 콘텐츠들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K-드라마, 이건 우리나라의 K-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K-웹툰이니, K-웹소설이니, K-드라마, K-무비, 이런 거, K-팝, 이런 거 여러 가지 중에 이 K-드라마가 또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해외 방송국에 이제 통해서 이제 송출이 되면서 외국인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속에 비춰져 있는 다양한 한국 상품들이 외국인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인식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와 연결되는 이러한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 최근 들어서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기 침체에 빠져들면서 이 광고비가 많이 줄어들고 광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 제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어 버렸죠. 거기다가 이 글로벌 OTT, 특히 넷플릭스를 위시해서 글로벌 OTT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 배우들의 몸값, 특히나 슈퍼스타라고 이름 알려지는 사람들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작비가 너무나 또 열악해졌죠. 그러다 보니 제작 편수는 더 줄어들었고 이게 악순환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K-드라마가 세계에 노출되면서 한국 상품이 많이 팔리고 인식되면서 이제 많이 팔리고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좋은 그 관계가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이런 K-드라마 자체가 제작비가 올라가면서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제작사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K-컨텐츠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좀 지원을 해주면서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그래서 K-드라마나 이런 K-컨텐츠들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각종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K-드라마의 앞으로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더 넓혀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K-드라마에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은 무엇보다도 K-드라마를 만드는 이 제작사들은 제작 편수가 많아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작 편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연초에 기업 IR을 통해서 자신들이 올해 몇 편의 드라마를 제작할 것 같다고 공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제작 편수가 많은 종목들을 선정을 하시고 그 많이 만드는 제작 편수 중에 일단은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 몇 편을 히트시켰는지 히트작이 있는 그런 히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PD와 시나리오 작가를 갖고 있는 기획사인지 이런 부분도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OTT랑 좋은 관계인지 이거는 이들 제작사가 만든 드라마가 OTT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노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 스스로가 발품을 좀 파셔야죠. 온라인으로 막 찾아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뉴스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정보를 찾으시면 이 드라마 IP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즉 OTT에 무조건 찍어내기 바쁜 게 아니라 한국 방송사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 드라마에 대한 IP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 IP를 갖고 원소스 멀티 유스라는 전략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영화로 제작할 수도 있고 드라마를 콘서트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도 있고 OST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 새로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는 것들을 중요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드라마 제작사를 보셔야 되고 가장 유망한 게 스튜디오 드래곤, 아티스트 컴퍼니, 와이랩 이런 업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고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인데요. 그러면서 이정재 배우라는 글로벌 스타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와이랩은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웹툰 IP를, 오리지널 IP를 갖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적자지만 이런 업체들이 좋은 업체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K-드라마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 흐름이 괜찮았고요. 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혼자 좀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슈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가능하고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드라마 관련해서 공약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첫 번째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보시게 되면 연초에 좀 그래도 좀 한 5만 원, 5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흘러내려서 4만 5천 원대가 하는 이 박스권, 한 10,000원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버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중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가장 그 돈을 많이 들인 텐트폴 작품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2분기까지도 회계적으로도 별로 좋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 업체가 만드는 드라마의 전체 수량의 그 60%는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대작, 그 분기마다 한 편씩 텐트폴 작품을 내놓을 예정이고 이게 또 말 그대로 지금 시즌에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분기 때는 조기 대선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탄핵 정국이라는 것도 있었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TV 앞에서 드라마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이 텐트폴 작품을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봤죠. 하지만 하반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오늘 장중에 8%나 시작과 함께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하반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시고 이 회사는 드라마 제작 편수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매수 단가는 4만 5천 원인데 오늘 벌써 4만 9천 원 찍어버렸죠. 5만 원 밑에서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일단 9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목은 드라마 제작사라기보다는 영화 제작사입니다. 예전에 헌트라는 영화를 제작했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정재 배우라는 글로벌 스타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이 연예 매니지먼트, 연예인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그 회사가 중심이 돼서 영화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를 갖고 이 영화 감독은 물론 이정재 배우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작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예전에 네몽레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드라마 제작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 드라마 제작을 하든 영화 제작을 하든 이 아티스트 컴퍼니가 매니지먼트하는 배우들을 출연을 시킵니다.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 매니지먼트에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런 배우들이 상반기에 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 돈이 곧바로 회계에 찍혔고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좋게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는 연예 기획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많이 흘러내렸죠. 이게 이정재 배우라는 글로벌 스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시즌3가 공개됐지만 이 시즌3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효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고 그 덕분에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중국과 함께 중국의 연예기획사와 함께 합작으로 이러한 드라마를 한번 만들려고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그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중국 시장에서 외국 드라마나 외국 컨텐츠가 중국의 안방극장에 공개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겠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지난 중국 사드 보복 이후로 한 7년, 8년 동안 우리나라 컨텐츠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한국의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은 예전에 이제 드라마를 제작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많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모두 거의 몇천만 명이 그 시청을 했습니다. 거기가 댓글 달고 뭐 다 하죠. 하지만 그게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공개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 그대로 이제 한알령이 해제돼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개된다면 우리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 이미 제작비를 다 뽑은 그 작품들이 그대로
그 중국에 수출이 되고 그게 잡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수익이 되죠. 이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 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스튜디오라는 회사, 이게 옛날 레몽레이라는 회사인데 이 레몽레이는 매년 3작품 내지는 뭐 4-5작품의 드라마를 제작했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IP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 시장이 오픈되면 이걸 그대로 갖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티스트 컴퍼니는 그런 작품이 공개된 것과 함께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배우들과 를 중국 연예기획사와 함께 합작으로 제작을 하면서 거기서 매니지먼트 피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 때문에도 아티스트 컴퍼니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왔지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최근에 NEW라고 상장회사입니다. 스튜디오 뉴하고 드라마 3편을 제작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엊그저께 18일 날인가요? 그날 계약을 맺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최소한 3작품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드라마 제작사들은 무조건 제작 편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 가져와 주셨고요. 각각 매수가 45,000원, 6,200원으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매수가 1차 목표가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매도 타점 좀 더 상세하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략주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 종목을 또 보셔도 지금 주가가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뭐 말 그대로 낭떠러지처럼 굴러내려와 버렸죠. 이 종목은 와이랩이라는 업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업체는 웹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웹툰, 즉 오리지널 스토리죠. 이 오리지널 스토리인 웹툰을 갖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웹툰을 만드는 회사들은 많지만 이 웹툰을 영상화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는 별로 많지는 않죠. 그만큼 이 굉장히 용기 있게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이 회사가 그 만들었던 그 드라마 중에 그 스터디 그룹, 스터디 그룹, 티빙이라는 데서 통해 방영이 됐고요. 선의의 경쟁, 뉴플러스라고 해서 여기 쪽에서 만든 건데 여기 통해서 공개된 이 상반기 제작한 드라마들이 꽤 괜찮은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이랩은 이들이 만든 드라마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웹툰을 기반해서 만든 드라마들이 시장에서 흥행도 하면서 이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적자를 누르고 있지만 관련돼서 좋은 작품을 갖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제작 편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뭘 했습니까?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 편수가 많아야만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웹툰 IP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웹툰으로 검증된 스토리를 갖고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되고 흑자전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뭐 와이랩 같은 경우는 5,500원 매수가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 와이랩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